안녕하세요. 드래곤 토지교수입니다. 여러분 125회 건설안전기술사 시험 잘 보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과 125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문제풀이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고요. 여러분들께 어떤 키워드에 대한 풀이로 이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126회 내년을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그러한 강의를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음악은 좀 줄이고요. 자, 음악은 껐습니다. 자, 125회 건설안전기술사 1교시, 2교시, 3교시, 3교시, 4교시까지 제가 이제 파악을 해 봤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푸시기에는 크게 문제는 없겠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요. 중중에서 중상 정도, 중중에서 이제 중상 정도 될 걸로 제가 좀 생각이 들고요. 사실상 뭐 중중이라거나 뭐 중하라고 하면은 열심히 해서 풀으셨는데 쓰시고 하셨는데 기분이 좀 나쁘실 것 같아서 사실 중상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4년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들께 이제 하셨을 때도 아시겠지만 4년도 문제하고 또 오히려 124회 때 나왔던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뭐 통유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어떤 화면에 대한 붕괴나 뭐 이런 부분들 나왔던 것 같고요. 대부분이 뭐 과년도 기출 문제들이 많이 나왔던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등 정도 그 난이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제 카메라 요쪽 그 작은 카메라 보시면은 이제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꼭 공부하실 때 요렇게 자 하나 있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제스트림 꼭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트라디오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글씨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요렇게 도형자를 여러분들께 이제 필요하신 분은 이제 이렇게 이제 판매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필요로 하시면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드셔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본인께서 많이 사용하는 그 도형자를 꼭 만드셔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건설안전기술사는 이제 이렇게 제본으로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필요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용어 정의만 263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답안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요령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자, 문제 1번부터 이제 가볼 수 있도록 할게요. 좌측에 보이는 여러분들 이제 그 키워드 풀이를 해놓은 부분이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게 보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문제 1번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는 문제 1번을 이렇게 적으실 거고 집안계량 공법이다. 이렇게 딱 적으실 겁니다. 일단은 집안계량 공법이란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답을 쓰실 겁니다. 이렇게 답을 쓰시고 그다음에 1번에 이제 정의를 쓰시겠죠. 정의. 그래서 이제 요렇게 소제목 1번을 적어 주시고요. 요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자, 여기서 이제 그 1cm를 이제 이격을 항상 해주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1cm를 이격을 해주시고 여기서도 이제 1cm를 이격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서만 이제 어떤 그 중요한 내용들이 핵심적인 내용들이 써내려가고 또 그려질 수 있도록 어떤 도형들이나 그런 표나 이런 것들이 좀 그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림이 3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조화로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1번, 2번, 3번, 4번까지 가도 좋고요. 결론을 꼭 내셔야 된다면 결론을 쓰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가 어느 정도 좋겠지만은 1.5페이지가 정도가 된다고 한다면 1.5페이지 정도. 그래서 10문제면 15페이지이기 때문에 거의 1.5페이지를 이제 적어주시고 1.5페이지를 적어주시고 나머지 한 문제 정도는 뭐 1페이지 정도 적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14페이지를 완성을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용어 정의는 이렇게 한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cm를 이겨가는 거 꼭 잊지 말고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요 1cm 이격한 부분부터 이제 써내려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집안 계량 공법이란이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연약 집안 공법이란 뭐 일단 연약 집안을 계량한다는 자체는 집안 계량을 한다는 자체는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연약 집안을 이제 집안 강도를 어떤 밀크나 어떤 것들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배수, 탈수, 뭐 치환, 다짐을 통해서 어떤 그런 것들에서 집안 강도를 이제 증대시켜주는 그러한 공법을 말한다. 법을 말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집안 계량 공법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 공법은 치환, 다짐, 어떤 것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써주시고요. 자, 1번이기 때문에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서는 이제 장비의 어떤 전도나, 뭐 접지압, 이런 것들이 안전대책으로 사전에 조사해야 될 어떤 그런 항목 것이라고 사료됨.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줄 정도, 요 4줄 정도, 2개 서제목 2개를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개념도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연약 집안 계량 공법이다 그러면 어떤 최종적으로 우리가 개념들을 쓸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흑막이 가시설 공법이 있을 수 있고 계측을 여러분들께서 연약 집안이기 때문에 계측을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계측 관리, 어떤 모식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거나 흑막이 가시설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흑막이 가시설에 뭐 어떤 CIP를 한다거나 SGR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해주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뭐 웰포인트나 딥웰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이 흑막이 가시설에 같이 적어주셔도 그려주셔도 괜찮다. 개념들은 여러분들 이제 마음속에 있는 공식처럼 이제 나와 주셔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로 이 개념도는 정리를 해주시면 가장 좋겠고요. 그래서 개념들 적어주시고 여기서 이제 저는 3번 쓰겠습니다. 그래서 집안 계량 공법의 종류랄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주시게 되겠죠. 특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네 번째가 있다고 한다면 요게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장.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는데 그때 어떤 그 특징을 적어주시고 유의사항 및 뭐 안전대책을 해주셔도 되고요. 사항 및 뭐 이런 것들도 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형을 이용해서 답안을 해줄게요. 이런 종류 및 특징은 뭐 어떤 표로 이렇게 해서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 어떤 가시설 흑막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릴 수 있는 그러한 방법 파이널 레벨에서 이렇게 뭐 보일링도 나고 뭐 이런 거 스트레트도 여기 있고 여기 뭐 어떤 계측기가 있고 여기 구조물이 있다고 한다면 소음기 계측기 진동계 물경사계 마지막에 뭐 경사계 그다음에 뭐 간극수압계 토압계 수위계 이런 것들이 있을 그리고 전형열계 하중계 이런 것들로 해서 끝해서 마무리를 하면 이제 굉장히 답안은 알차게 구성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그래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을 보시면은 이제 연약 집안 계량 공법이기 때문에 일단은 연약 집안의 어떤 정의나 집안 계량 공법의 어떤 정의를 적어 주시면 좋겠다고 1번을 적어 드렸고요. 개념도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아까 말씀드린 예측 관리 모식도나 뭐 연약 집안에 관한 뭐 가시설에 대해서 뒷벨이나 웰포인트 이런 것들도 치환 공법에 대해서 해주셔도 되겠고요. 뭐 이런 것들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약 집안 계량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 어떤 PF 기초나 이렇게 PF 기초로 해서 어떤 이렇게 형성되는 그런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해주시면 어떤 연약 집안이 있다면 여기를 이제 중층을 계량해주는 계량해주는 그런 부분이 여기가 이제 중층이
요 부분이 이제 그 표층이 요렇게 이제 표층이 되는, 그래서 어떤 고화 처리, 표층 고화 처리 공법, 그것도 이제 연학 집안 계량 공법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지중 영양계수가 요렇게 이제 작용하는 그런 부분, 중력계수 그런 부분도 영양계수, 뭐 지중력계수 이런 것들도 같이 언급해 주시면 집안 계량 공법이 가장 좋겠고, 결국은 이제 안전대책이잖아요. 안전대책에서 뭐 접지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접지압. 그래서 이제 어떤 접지압이 있겠고, 뭐 장비 전도에 대한 방지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통로에 대한 확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전교육에는 뭐 안전보호 적용, 뭐 무조건 방해 간주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쓰지 마시고 요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주셔라.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다. 3위 대책이나 이제 포임 대책, 멤버십 미디어 매니지먼트 3위 대책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안전 대책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그래서 이제 방법, 종류, 세 번째 연약 집안 계량 공법의 어떤 종류, 치환, 다짐, 탈수,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뭐 점성토에 해당되는 거, 팩트레인, 뭐 여러 가지 PD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 이제 성토에 대한 뭐 성토가 아니죠. 프리로딩에 대한 부분, 프리로딩에 이제 화면 안정을 위해서는 뭐 앞성토도 필요하겠고요. 이런 것들 종류가 많을 겁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방법, 유의사항, 대책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전 작업 허가제인데, 사전 작업 허가제요. PTW, 퍼미트 워크, 일하기 전에 아무튼 승인을 받아라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PTW의 어떤 정의를 먼저 적어주시고, 어떤 개념도가 있다면 어떤 사전 작업 허가제에 대한 어떤 개념도를 먼저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작업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PTW 어떤 작업 종류 그런 것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안전대책도 이제 3위 대책이나 포엠 대책으로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 작업 허가제도 제가 이제 그 200문제, 263문제 이 안에도 다 있고요. 꼭 여기에 뭐 있어서 이게 뭐 교본이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작성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 이제 적어 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 영상에도 사실은 이 모든 그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영상으로도 하나하나씩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래서 사전 작업 허가제는 이렇게 마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토속 붕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다. 결국은 이제 토속 붕괴가 일어나는 건 어떤 그 뭡니까? 토와 어떤 그 토와 석이 문제잖아요. 토와 석이 문제인데 흙과 어떤 암석, 돌의 어떤 그것도 흙과 돌의 어떤 그 석이 이렇게 쓰나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자, 토석. 그래서 이제 흙과 돌과 물이 같이 흘리는 어떤 토속류의 개념. 그래서 이제 사면이 어떤 그 흘러내리고 붕괴된 슬라이딩 되는 어떤 그런 활동, 슬라이딩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데요. 결국은 이제 FS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율이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있는데 4호분의 S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S는 전단 강도고요. 이거는 이제 응력이 되겠습니다. 응력. 전단 응력, 전단 강도.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내적인 요인이 될 거고요. 내적인 요인요. 그건 요게 이제 외적인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1.3보다 커야 되냐, 1.2보다 커야 되냐, 1.4보다 커야 되냐, 이런 것들로 이제 나눌 겁니다. 이게 이제 전기, 부기, 이런 식으로 겁니다. 평상시, 뭐 지진시, 여러 가지 그런 안전율에 있어서 외적인 요인과 어떤 그런 내적인 요인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개념도는 이렇게, 개념도 이렇게 이제 사면에 있으면 이런 경사도 이제 완화시켜주고, 이렇게 이제 축구도 내주고, 어떤 집수정이나 축구 내주고요. 유형 축구 뭐 이런 것들 축구 배수로 내주고, 어떤 그
소일 레일링이나 락볼트 뭐 이런 것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어떤 편책공이 있을 거고요. 요렇게 옹벽이 또 있을 거고, 아니면 뭐 어떤 피암 터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쇼크리트, 락볼트 뭐 당연히 들어가고, 소일 레일링 이런 것도 그래서 요런 거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떤 개념도도 적어주시고 대책도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개요를 먼저 적어주시고 개념도 적어주시고 소속 붕괴의 외적인 요인은 이제 이렇게 응력이 증가하는 부분은 이제 어떤 경사가 급하거나 경사 완화시켜줘야 돼요. 높이나 중량, 어떤 지형의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외적인 응력. 내적으로는 이제 전단 강도를 감소시켜주는 시켜주는 그러한 요인 때문에 감소되는 그런 요인 때문에 발생하는 어떤 토속 강도나 어떤 그 화면의 어떤 토질 종류 그런 것들을 좀 파악한다거나 동결용의 지하수의 어떤 요인, 지하수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 평상시에 있던 것이 어떤 강류 강도가 이 결국 투수께서보다 커질 때 어떤 투수 침투가 일어나서 이 부분이 이제 지하수위가 이제 상승해서 어떤 요 부분이 낮아지면서 결국은 요게 이제 간극수압이 커지기 때문에 요 부분이 간극수압이 커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커진다는 거는 전체적으로 전단 강도가 작아진다는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결국은 이제 너무 이제 제가 자세히 들어가면 좀 안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제 요런 내용입니다. 요런 내용. 무슨 내용이냐?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공식 참 많이 쓰이거든요. FS를 이제 사용할 때 어떤 그 화면에 대한 그 어떤 경사하고 이제 시각과 호의 길이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W 사인 세타 마이너스 UL 센트 전단 강도, 전단 저항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 간극 수압이 요 간극 수압 요게 이제 커지면 이제 결국은 요 분자가 전체적으로 이제 작아지게 되는 거거든요. 작아지게 된다. 그래서 전단 강도가 작아지는 내적 요인이 감소하는 그러한 요인 큰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하수가 이제 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평 배수공이나 이런 것들 도와줄 수 있는 게 이제 돼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설치하는 이유가 자, 그래서 이제 너무 많이 설명하면 또 힘들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어떤 네 번째로는 이제 붕괴 대책, 보공, 생공, 돌붙임, 돌쌓기, 뭐 콘크리트 격자 블럭 있고요. 녹색 도공 이런 것들, 메쉬망 뿜치, 보강 공법은 지표수, 지하수를 배제시켜주고요. 사면경사 완화시켜주고, 그래서 옹벽공 설치해주고, 억지 말뚝 이런 것들, 네, 소일 레일링, 세기를 박아주는 거죠. 그가 이제 활동을 하지 않고, 소일 레일링 공법, 택솔, 또 소단 설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3번을 맞추겠고요. 4번은 이제 계곡 방어 조치인데요. 제가 이제 키워드 위주로만 빨리 해서 할게요. 자, 먼저 이제 계급부 방어 조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이제 안 돼 있으면은 내려간다 아니면 장량한다 중에 해가지고 계급부 방어 조치를 제대로 안 했으면 추락의 위험이 있습니다. 추락 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계급이 방어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 그런 것들이 이제 개요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개념도는 이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거 추락 사고나 이거 사고 재해 발생 메커니즘으로 개념도를 적어주셔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이제 계급의 어떤 방어 조치에서 스토퍼가 이제 10cm 간격으로 이제 겹침이 있고 이런 것들도 개념도를 적어주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물어보는 계급의 방어 조치에 대한 어떠한 그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는 거 미리 이제 관리자를 준달지 아니면 안전 난간대를 설치한달지 아니면 발끈막이판을 설치를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해주시고요. 이제 펜스를 친달지 방어 조치 적당히 적어주시면 되고요. 현장 적용 사례 네 번째는 이제 내가 현장에서 이렇게 실제적으로 했다. 그래서 사고를 방지한 적이 있다.
그래서 NCR을 발행한 적도 있었다. Non-conformity report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이런 것들 발행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어주셔도 아주 좋은 답이 될 것으로 이동식 사다리 사용 기준이죠. 뭐 일자형이냐 뭐 A형이냐, 뭐 아웃트리거 설치해야 되겠고, 같이 2인 1조로 이제 한 명은 잡아주셔야 되고, 이동 통로지 절대로 발판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다. 항상 나오는 얘기잖아요. 뭐 이런 것들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요 개념도 사용 기준 이렇게 적어주시고, 문제점 및 원인, 문헌대로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지게차 작업 시 재해 예방 안전 조치인데요. 최근에 지게차의 어떤 후방 센서 이런 거 사용하거나 신호수가 잘못 되지 않아서 후방에 이제 사고가 난 적이 있다거나, 뭐 소화기 설치가 제대로 안 됐다거나, 불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어주시고요. 개념도는 이제 뭐 어떤 이런 지게차가 이렇게 있다. 뭐 그림을 잘 못 그리다. 지게차가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여기 W1, 뭐 여기 W2, W2 추가 있잖아요. 추가 있는데 여기서 L1이고 L2면 여기가 L2요. 그래서 W1, L2는 뭐 W2, L2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개념도로 적어주셔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해주시고, 안전조치사, 뭐 후방 센서, 소화기설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안전벨트 착용도 있을 거고, 시너스 배치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현장에는 이제 네 번째로는 이제 대책을 이렇게 사례를 갖고 있다. 이런 것들도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게차까지 해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기계 설비의 고장 곡선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아주 처음 나온 거고, 약간 생뚱한 가 되겠는데요. 어떤 기계 설비의 고장 곡선은 어떻다? 정의 먼저 적어주시고, 개념도는 이렇게 이제 유형으로 이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욕조 곡선, 뭐 무슨 수명 곡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초기 어떤 그 고장이나 우열 고장, 마모 고장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인터넷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참고하셔가지고 적어주시면 되겠고, 기계 설비 이제 고장 곡선 그런 것들이 기계 설비가 언제 고장나서 어떻게 대책으로 사례가 있었다. 현장 사례 이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겠죠. 여덟 번째입니다. 8번 문제. 곤돌라의 안전장치 종류인데요. 개요는 이제 곤돌라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중량이나 컨트롤 박스 스토퍼, 바바 장치, 공과 장치나 보조 에어로프, 블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안전장치 적어주시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안전 점검이 제대로 안 돼 있을 때 여기 이제 추락할 수 있는 위험, 이제 어떤 기상 악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같이 결부하시고, 그런 악조건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안 되겠다. 정부 적어주시면 대책도 안전교육이나 안전보고 작성, 안전벨트, 안전대 여러 가지 교육적인 그런 양문 이제 초과 중에 대한 그런 대책들 여러 가지 뭐 교육 관리 기술적인 대책 적어주시면. 자, 9번입니다. 추락방호망인데요. 124에는 이제 뭐 낙하물 방지망이 나왔는데, 제가 이제 추락방호망이 나올 것 같아서 예상 문제를 했었는데 뭐 나왔더라고요. 이게 딱 하나 나왔습니다. 추락방호망이요. 125회 이제 용어정의 예상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 요거 하나 딱 맞은 것 같네요. 뭐 소속 붕괴도 뭐 사면에 해당되고, 결국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다 예상한 거는 맞긴 맞는데요. 어찌됐든 추락방호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추락방호망, 그물고, 매듭, 테두리 로프 이런 것들 몇 메터마다 설치해야 되고, 8m마다 8m마다 했고요. 뭐 투시험 이런 부분, 인장시험 이런 것들, 일단 시험 그런 것들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개념도 적어주시면 좋고, 설치 기준도 이제 그런 추락 방어 설치 기준 적고, 네 번째는 이제 그물고 매듭 어떤 테두리 로프에 대한
방에 대한 뭐 5cm, 10cm에 대해서 립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인장 강도, 표로 이제 또 작성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안전대책으로 뭐 PTW나 작업계획서, 인장 낙하 시험 교육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10번입니다.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응급 상황 시 대응 방법입니다. 자, 결국은 뭐 폭염주의보나 폭염 정보 이런 것도 같이 적어주시고, 3대 기본 수칙은 뭐 물, 그늘, 휴식, 그래서 수분 섭취 잘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뭐 그늘 휴게실을 설치하는 거 굉장히 강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2년부터는 이제 중대재해가 폭염에 대해서 이제 열사병이나 이런 부분, 폭염에도 이제 중대재해로 들어간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신 내용이십니다. 그래서 휴식 시간 뭐 45분 하고 뭐 15분 쉬고 뭐 이런 것들 철저하게 지키고 사이렌 경보를 울려준다거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의 적어주시고 개념도 이제 생각하시는 거. 열사병 예방 3대 기본 수칙, 휴식 적어주고 응급 상황 시 뭐 대응 방법 또 이제 여러분들께 적절하게 적어주고 현장에서는 뭐 제빙기나 포장이나 이런 거 있고 이제 그 몽골 텐트 쉽게 말하면 현장에서 몽골 텐트만 사용하지 않습니까? 해놓은 사례들 냉방기, 난방기 이런 것들 열사병이기 때문에 뭐 냉방기 내용들은 이제 아주 좋은 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2번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입니다. 자, 1번 정의 적어주시고요. 페일세이프는 어떤 것이다? 그 안전측으로 가는 그런 사람이 이제 잘못을 해도 안전측으로 가는 풀프루프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개념도 이제 뭐 설계 안전 설계 기법 뭐 5단계 조사 설계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 적어주시고 아니면 플로우 차트로 해주셔도 그 페일세이프와 풀프루프를 이제 비교를 세 번째 해줍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전 프로그램 5단계 안전 설계 비법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이제 안전 설계 기법의 종류, 백업이나 페일소프트, 그다음에 다중 개발, 안전율 이런 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뭐 요구 조건, 안방 경신 작부라고 했는데요. 뭐 안정성, 방호성, 경제성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작업성, 보수성 쭉 적어주시고 이제 뭐 보기 좋게 이렇게 도형자나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좋고요. 인간공학이나 이런 거에 같이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작경제 3원칙 뭐 이런 것들과 또 같이 결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할 사례는 이제 구조적인 기능적 페일세이프, 습관기, 뭐 플레인, 도어 이런 것들 뭐 피난 방향 연인이랄지 이런 것들 같이 이렇게 적용 사례로 적어주시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13번입니다. 절도 사면의 계측 항목과 계측기기 사면입니다. 그래서 절도 사면이 이제 최근에 무기처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응력이 작아진다. 결국은 이제 응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사면이 있었는데 사면이 이렇게 그림이 좀 좋지 않은 경우 좀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절취를 이렇게 했습니다. 절취를 하고 나니까 원래 있었던 토체가 이렇게 이제 시그마3가 이제 해방이 됩니다. 시그마3가 해방이 돼서 결국은 이제 느슨한 상태가 된다. 결국은 느슨한 상태가 돼서 이 부분이 굉장히 연약해진다. 그래서 슬라이딩이나 어떤 활동 파괴가 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주기 때문에 결국은 사면에 대해서는 이제 어떤 계측기가 어떤 것도 있고 토사나 안반, 절도사면이기 때문에 토사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이제 안반 사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스티스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원평세전, 원형 파괴, 평면 파괴, 세기 파괴, 이제 전도 파괴를 보여주셔도 뭐 슬로프나 웨지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안전율을 가지고 언어 활동 파괴 안정하냐, 불안정하냐 이런 것들 어떤 펠레니우스 한계평형 해석법 이런 것들도 있는데 굳이 이런 거를 뭐 적어주시지 않아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FS에 대한 부분은 이제 뭐 4분의 S다라고 해서 뭐 안전율 1점이나 1.3, 1.5보다는 커야지 안정이다. 이런 것들은 좀 적어주시면 좀 좋겠죠. 이제 적어주시고 계측기 이제 어떤 항목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어떤 좀 과대하게 좀 이렇게 어떤 기계를 이제 설치한다거나 어떤 변이계를 설치하고요. 변이계 이제 어떤 뭡니까? 간극수학계나 경사계, 간극수학계는 어떤 경사를 설치하는 거 그런 게 이제 계측 항목이 되겠고요. 어떤 계측 기계 종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하수위 상승이 되거나 집중 강화, 그런 부분 안전율이 작아지는 부분, 전단 강도, 전단 능력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에 별도삼에 이제 붕괴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강공법, 보호공법 같이 적어주시면 아주 좋은 그런 답안이 될 수 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1교시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2교시 문제풀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